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행정 쟁송 26년 대비 무료 특강하는데 지금 다 1차 붙으신 분들인가요? 혹시 1차 붙으신 분? 다 새로 시작하시는 거예요?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기 그 행정 쟁송법 강의하고 있는 이승민이라고 하고요. 일단 자료 2개 드렸는데 하나는 요 무료 특강 자료하고 하나는 계획서, 영수랑 계획서 이렇게 2개 있어요. 일단 행정쟁서법 무료 특강 자료는 화면에도 띄워놨지만 최근 그 행정 트렌드상 여러분들이 이제 고득점을 하려면 이제 1번에 짧은 지문 문제를 정확히 쓸 수 있게 연습을 하셔야 돼요. 요새 이제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지문이 계속 늘어나죠. 지문이 예전에는 요거에 한 반 정도 이렇게 하다가 한 페이지 정도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토익 공부해 보셨죠? 토익이 이제 어렵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지문을 짧게 하다가 길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핵심적인 내용은 짧은 문제에서도 다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험생들이 이제 실제 시험하고 비슷하다 해가지고 지문 긴 걸로 막 연습하는데 지문 짧은 걸로 정확히 이해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지문 긴 걸로 나가셔야지 처음부터 지문 긴 걸로 가면 쟁점을 잘 못 찾아내요. 그게 이제 최근 트렌드상 문제점이라고 제가 볼 수 있어요. 제가 25년째 행정쟁서법 강의하고 있는데 지금은 예전에는 제가 일탈 썼죠. 그러다가 이제 내려갔다가 제가 일타였다가 또 내려갔다가 뭐 이렇게 돼요. 지금 이제 윤성봉 강사님이 일타라고 불려지잖아요. 근데 그런 자료들을 보면 이 지문이 너무 길어. 그러니까 지문 짧은 걸로 제가 올해 해설 영상 유튜브에 올려놨듯이 제 교재에 있는 짧은 사례집 교재에 있는 짧은 지문으로도 충분히 쟁점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점을 꼭 명심하시고 네, 두 번째 2번 교재가 강사 간의 경쟁이 치열할수록 교재가 두꺼워져요. 막 1000페이지 넘는다. 미친 거지. 미친 거예요. 1000페이지 넘을 필요 없어. 딱 500페이지 안쪽. 저는 이제 300페이지예요. 300페이지. 그걸로 계속 돌리면 돼요. 그래서 행정은 시간 아끼는 효자 과목이다. 이걸 명심하시고 단 예전에 설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외교다. 외교이기 때문에 처음에 강의로 정확히 이해하는 그리고 또 어려운 부분을 좀 통과할 때 좀 힘든 게 있어요. 그걸 잘 통과하시면 돼요. 저하고 같이 하시면 돼.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들 금 같은 시간이니까 바로 진도를 나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맨 위에 그 쟁송 흐름 들어가고 있죠. 쟁송 흐름도 그 다음 페이지 보셨어요? 화면 보시거나 아니면 자료 보시거나. 그래서 맨 위에 보시면 이제 로마자 1번에 한고송이 있고 이제 영어로 A라고 있죠. A. 앞으로 제가 이제 표시를 할 때는 A라고 할게요. A가 이제 원처분이라고 해요. 원처분. 그다음에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예컨대 법률 용어로 위법한 처분이다. 예컨대 그 밑에 보면 동그라미 1번에 침익적, 기억, 직접 상대방에게 침익적인 이제 여러분들 일상생활 할 때 면허 취소나 면허 정지 당하신 분 계세요? 없죠. 다 제대로 사신 분들이기 때문에 뭐 세금 부과는 그래도 당할 거 아니에요. 과세 처분. 그럼 다 이런 거는 내 돈이 나가거나 면허증 운전을 못하게 되거나 하기 때문에 침익적 처분이라고. 따라해보세요. 침익적 처분. 침익적 처분. 이제 하나하나 저하고 따라오셔야 돼. 제가 시킨 대로 계속 반복하셔야 돼. 왜냐면 외국어이기 때문에 그걸 잘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컨대 제가 이제 앞으로 들어드릴 거는 기업번에 직접 상대방에 대한 침익적 처분인 면허 취소나 아니면 1000만 원 과세 처분 이 사례 갖고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니은번에 보시면 제3자에게 침익적인 처분이 이제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건축법상 허가를 받아요. 허가. 그래서 강남구청장이 건축주 갑에게 허가를 해줬다. 강남구 1번지 10층 건물 짓는 거. 그럼 이제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갑이 2월 1일 허가를 받으면 건물을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럼 이 허가는 갑에게 수익적이겠어요? 침익적이겠어요? 수익적이죠. 건물을 지어서 분양하거나 아니면 세 주거나 이렇게 돈을 벌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허가는 직접 상대방인 갑에게는 수익적이지만 건물이 올라가면 인근 주민 을이 있단 말이에요. 을. 뭐 을의 경우에는 자기는 1층 집에 살고 있는데 갑의 건물이
뭐 2층, 3층, 10층 이렇게 올라갈 때마다 점점 햇볕이 안 들어오거나 아니면 앞이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1조 조망권 침해가 일어나죠. 그래서 을은 허가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기 때문에 제3자라고 해요. 3자. 그래서 이 허가는 상대방 갑에게는 수익적이지만 제3자 을에게는 침익적인 처분이에요. 뭐라고요? 제3자에게 침익적인 거죠. 아까 과세 처분은 직접 상대방인 갑에게 침익적인 거야. 그래서 침익적 처분이 두 개 있는 거예요. 하나가 뭐죠? 기억번에 직접 상대방에 대한 과세 처분도. 그런 직접 상대방에 대한 침익적 처분. 니은번에 뭐가 있어요? 제3자에게 침익적인 건축 허가. 그 자료에 지금 1페이지 여기 그 다음 넘겨보세요. 거기 보고 있어요. 화면에 있으니까 보시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것이고 또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침익적 처분의 반대말이 수익적 처분이에요. 침익적의 반대말이 뭐라고요? 수익적. 뭐 한문이니까 딱 직관적으로 알 수 있죠. 그래서 수익적 처분은 이제 건축주 갑의 입장에서 건축주 갑이 건축 허가 강남구 1번지에 10층 건물을 짓겠다. 그러면 건축법상에 뭐 기둥당 철근 4개 등의 건축법상의 철근 4개 등의 요건을 갖추어서 건축주 갑이 강남구청장에게 허가라는 수익적 처분을 신청해요. 근데 수익적 처분이 나올 때 열받겠어요? 안 나올 때 열받겠어요? 건축주 갑의 경우에는 안 나올 때. 그 안 나오는 모습이 허가 신청했는데 거부한다. 안 해준다 이런 뜻이죠. 거부한다. 그래서 이런 거는 거부처분이라고 따라해보세요. 거부처분. 근데 이제 한 달이 지나도 허가도 없고 거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거는 뭔가 안 한 거죠. 안 한 걸 뭐라고 하냐면 부작이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부작위. 자기는 뭔가 한 것이고 아닐 부자, 부작위. 그래서 수익적 처분인 경우에는 수익적 처분이 안 나올 때 구제를 가야 된다. 이런 논리 흐름이에요. 다시. 수익적 처분이 나올 때 구제 가요? 안 나올 때 구제 가요? 안 나올 때. 이 사안이 뭐죠? 허가라는 수익적 처분이 안 나올 때 구제 간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침익적 처분은 바로 구제를 가야 돼요. 바로 구제를 가야 돼. 수익적 처분이 안 나올 때. 그 안 나오는 모습이 거부한다라는 게 거부 처분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걸 뭐라고 하죠? 부작위. 다 법률 용어예요. 법률 용어. 다시 동그라미 1번의 침익적 처분의 경우에는 바로 구제를 가야 돼요. 바로 구제를 가야 되고 동그라미 2번의 수익적 처분은 안 나올 때 구제를 가야 돼요. 안 나오는 모습이 안 해준다. 이렇게 의사 표시하는 걸 뭐라고 해요? 거부 처분. 아무것도 없는 상태는 부작위. 그럴 때 구제를 간다. 그게 논리 흐름이야.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A가 이제 강남구청장 등인데 A가 이런 침익적 처분을 하거나 거부 처분을 하거나 부작위가 성립했을 때는 이제 구제를 가야 되는데 구제가 상급 행정청에 불복하는 게 행정심판을 나중에 이제 라지 A2라고 제가 부를게요. 라지 A2. 강남구청장의 상급 행정청은 혹시 여기 저하고 눈이 마주친 강남구청장의 상급 행정청은 혹시 누굴까요? 서울특별시장이죠.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장 소속화에 있는 행정심판위원회가 서울시 행심이에요. 서울시 행심이. 그래서 상급행정청 소속화에 있는 행정심판위원회에게 불복하는 것을 행정심판이라고. 행정심판. 따라해보세요. 행정심판. 저희가 배우는 게 구제예요. 구제. 행정작용이 위법할 때 구제를 가는 건데 상급행정청에 가는 구제를 뭐라고 한다? 행정심판. 제가 이제 앞으로 표현할 때는 A2 이렇게 쓸게요. A2. 그 행정심판기관의 판단을 재결이라고 해요. 가로 안에 뭐라고 돼 있죠? 재결. 따라해보세요. 재결. 결은 뭔가 결정한다 이런 거잖아요. 재는 이렇게 판단한다 할 때 재자고. 그래서 재결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여기 행정심판 안 거치고 소송 가는 게 원칙이에요. 구제는 법원에 가서 구제받는 게 원칙이에요. 법원에 가서 구제받는 거를 거기 소송이라고 돼 있죠. 소송. 맨 위에 소송. 이제 앞에 빠진 게 행정소송이에요. 행정소송. 뭐라고요? 행정소송. 다시 따라해보세요. 행정소송. 그리고 법원에 가서 구제를 받는 것이고 법원에서 법원이 이제 응답해 주는 거를 재판이라고 하는데 재판의 주된 형태가 가로 안에 판결이에요. 판결. 뭐라고요? 판사. 우리가
판사, 법원에 있는 구성원이 판사죠. 판사가 판단하는 게 판단할 때 할 때 판에다가 거기다 결정할 때 결, 판결이에요. 판결. 뭐라고요? 판결. 이거 들어보셨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법원은 코트니까 제가 C라고 표현했고 C. 그래서 이제 위에 A to C 이런 흐름. 뭐라고요? A to C. 그 중에 이제 구제는 A to와 C예요. A to C. A to 상급 행정처에 대한 구제를 뭐라고 한다고요? 자, A to 행정 심판. 그다음에 법원에 대한 구제는 행정 소송. 소송이 이제 법원에 일르는 거예요. 나 좀 구제해줘라고 이렇게 일르는 거지. 저희 지금 오늘 무료특강 과목이 무슨 법이죠? 행정쟁송법. 왔다! 행정쟁송법. 행정쟁송법 벌써 왔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합쳐서 뭐라고 하냐면 행정쟁송이라고 해요. 뭐라고요? 행정쟁송. 거기다 법만 붙이면 돼. 행정쟁송법. 우리 2차 과목이 뭐죠? 다시 행정쟁송법. 행정쟁송법 배우는 거야. 그러면 행정소송과 관련된 법은 뒤에다 법만 붙이면 돼. 무슨 법이에요? 행정소송법. 그게 원칙이에요. 행정심판에 관한 법은 뭐라고 하겠어요? 행정심판법. 둘을 합치면 행정쟁송법. 그게 우리가 배워야 될 과목이에요. 행정쟁송법. 구제법이래요. 구제법. 행정작용에 대한 구제법. 그 다음에 맨 아래쪽에 보면 로마자 2번에 당사자송이라는 게 당사자송. 당사자송은 공법상 법률관계의 존부 등을 다투는 건데 좀 말이 어렵죠? 그 밑에 1번 실질적 당사소송으로 양가를 일본에 그런데 과세처분이나 면허취소 처분이나 이런 것들이 법에 위반하는 것을 위법이라고 해요. 뭐라고요? 위법. 그래서 그런 과세처분 등이 위법하면 나한테 내가 소송 제기하고 그러면 쓸데없이 소송 제기하고 그러면 손해가 생기잖아요. 변호사 비용 등이 나간다거나 그런 손해를 배상해주는 구제 수단이 필요해요. 그게 양가로 1번에 위법한 처분으로 인한 금전적 피해가 손해배상인데 구체적으로는 가로 안에 국가배상이에요. 국가배상. 뭐라고요? 국가배상. 내가 2천만 원 손해가 났으니까 당신이 나한테 2천만 원 손해에 대해서 배상해줘 라고 소송을 제기하는데 다만 이제 견해가 대립해서 다라고 돼 있죠. 다는 다수설을 말해요. 다수설은 이게 이제 공법상 법률관계를 다투는 소송이니까 이제 당사자송을 제기된다 이렇게 된 것이고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판례에 따르면 얘가 사법상 법률관계니까 사법이 이제 민법 이런 거 민법 그것과 관련된 분쟁은 민사송으로 구제를 가는 거예요. 민사송. 여하튼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과세처분 자체를 없애달라는 소송 그게 이제 취소송 등이고 그건 어디 있냐면 위에 오른편에 한 3분의 1 지점에 취소 무효행위서 취소 보이세요? 취소? 이 화면에 보시면 취소. 화면에 보시면 3분의 1 점에 취소. 과세처분이 위법하니 취소해 주세요라고 법원에 요구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중대 명백한 위법이면 너무 핵심적인 위법이니까 이거 무효예요. 무효라고 확인해 주세요라는 소송이 무효 확인 소송. 그다음에 부작위에 대한 소송이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에요. 이게 4조 1호, 2호, 3호의 내용이에요. 4조 1호, 2호, 3호. 근데 통상은 취소소송이 주된 거라서 취소소송을 중심으로 배운 다음에 무효 확인 소송이나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이런 거는 취소송과 다른 점이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소에 관한 내용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그다음 맨 위에 보면 두 번째 칸에 무슨 심리라고 돼 있죠? 무슨 심리? 요건 심리. 이제 소송이라는 걸 뺀 거예요. 그래서 소송 요건 심리. 소송을 가게 되면 우리가 노무사 시험 합격하려면 시험 몇 번 봐야 돼요? 객관식 1차. 그다음에 1차 시험 통과하면 주관식 2차 이렇게 보잖아요. 소송도 마찬가지야. 소송도 쓸데없는 사건을 걸러내야 돼. 의미가 없는 사건을 걸러내야 되는 심리가 1차 시험에 해당하는 게
요건 심리요. 뭐라고요? 다시 무슨 심리? 요건 심리. 정확히 말하면 소송 요건 심리. 소송 요건을 갖췄는지 갖추지 못했는지를 법원이 판단해 주는 거예요. 그 소송 요건이 각각 한글 밑에 두 문자가 대, 원, 소, 전, 기, 관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 개씩 끊어 읽을게요. 대원소, 전기관. 야, 골 때린다. 두 문자. 처음 보죠? 이런 순서대로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조문 순서는 아니에요.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제가 두 문자로 구성한 거예요. 강사마다 조문 순서대로 배열하시는 분이 있고 저는 시험에 잘 나온 순서대로 배열한 거예요. 그래서 대는 대상적격. 따라해보세요. 대상적격. 그 다음에 원은 원고적격, 피는 피고적격. 피고적격. 소는 협의의 소의 협의의 좁은 의미. 협의 해보세요. 협의 소의 이익. 그러니까 소의 이익이라고요. 소의 이익. 대원소예요. 대원소. 일단 두 문자라도 자꾸 익숙해지셔야 돼. 저는 전치주의예요. 따라해보세요. 전치주의. 기는 기간 제한. 그 다음에 관은 관할이에요. 관할. 이런 소송 요건을 소송을 제기한 사람을 원고라고 그래. 예컨대 갑에 대해서 1,000만 원 세금이 부과되면 갑이 1,000만 원 없애주세요 라는 취소송을 제기하는데 그 소송을 제기한 사람 갑을 원고라고 그래. 그럼 1,000만 원 세금을 부과한 A는 예컨대 강남구 세무서장이다. 소송의 상대방이 되는 사람을 피고라고 그래. 피고. 그래서 갑은 이제 원고 적격을 충족했는지 따져봐야 돼요. A는 피고 적격을 충족했는지 따져봐야 된다고. 그래서 대상 적격, 원고 적격, 피고 적격 등을 충족했는지를 갖고 원고와 피고가 다투는 거예요. 그걸 누가 판단해 줄까요, 혹시? 두 사람이 다퉈. 항상 소송은 원고와 피고가 싸우는 거예요. 그 다툼을 해결해 줄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누구겠어요? 법원이죠, 법원. 그래서 원고와 피고를 합쳐서 당사자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당사자. 당사자의 다툼을 누가 해결해 주는 거죠? 법원이. 이 사건은 이제 행정소송이니까 행정법원이 해결해 주는 거예요. 행정법원이. 혹시 저 남자분 우리나라는 몇 심제일까요? 잘 모르겠어? 그래서 3심제예요. 1심은 지방법원에 가야 돼. 지방, 서울, 대전, 부산, 찍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각 지방별로 법원이 있단 말이야. 각 지방별로 서울 지방법원, 그 다음에 요 밑에 내려가면 대전 지방법원, 그 밑으로 내려가면 전라도에 있는 게 광주 지방법원, 옆으로 가면 부산 지방법원 이렇게 있단 대구 지방법원. 그래서 1심 법원이 전국에 흩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1심 법원 중에 그 관할이 어느 법원에 제기할지를 정하는 거예요. 원고는 아무 때나 아무 데서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통상 피고를 기준으로 해요. 피고. 강남구 세무서장이면 강남구 세무서장은 어디에 있을까요? 위치가? 강남구는 어디 있죠? 서울이에요. 서울행정법원에 취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취소송. 그래서 이제 어느 법원에서 판단하느냐 그게 관할이고 지금 아까 제가 여쭤본 게 법원에서 원고와 피고의 다툼을 해결해 준다. 그 법원에서 원고와 피고의 다툼을 해결해 주는 게 재판이에요. 재판. 재판인데 주된 형태가 판결이야. 판결. 그래서 소송을 제기한 사람을 갑을 뭐라고 한다고 했었죠? 원고. 강남구 세무서장 등 상대방을 뭐라고 한다고 했죠? 피고. 원고와 피고의 다툼을 누가 해결해 준다고 했었죠? 법원이. 이해가시겠죠? 그래서 갑과 A, 원고와 피고를 당사자로 해요. 당사자. 뭐라고 한다고요? 당사자. 당사자의 다툼을 누가 해결해 주죠? 법원이. 이와 같이 사람, 이런 걸 소송의 주체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소송의 주체. 그럼 소송의 주체는 누가 있을까요? 원고, 피고 합쳐서 뭐라고 하죠? 당사자. 또 누가 있죠? 당사자의 대응 개념. 지금 둘의 다툼을 누가 해결해 줘야 돼요? 법원. 그게 소송의 주체야. 주체, 사람. 주체 반대말 혹시 뭐죠? 객체. 객체는 나중에 가르쳐 드릴게요. 좀 어려워. 다시 소송의 주체는 누구죠? 그렇지. 늦게 오셨는데 바로 적응하시네. 당사자와 법원이에요. 당사자는 누구죠? 원고와 피고. 좋아요. 원고와 피고의 다툼을 누가 해결해 주죠?
법원이. 이 사건 행정사건이야. 어느 법원이 해결해 주죠? 오케이, 행정법원이. 근데 일단 원고는 누구나가 언제나 소송을 제기하고 싶어 해요. 근데 전국에 행정법원의 법관은 많겠어요, 적겠어요? 적죠. 일단 기본이 되는 어떤 국가가 존재하면 기본이 되는 법원이 있어. 예컨대 갑이유를 접했어. 갑이유를 접했어. 그럼 여러분들 갑이야. 여기 새로 오신 분 본인이 갑이에요? 맞았어. 전치 10주에 병원비 1,000만 원에다가 지금 일 못해서 2천만 원 손해가 났어요. 그럼 일단 어느 법원에 갈 거예요? 을을 상대로 해서 본인의 피해를 구제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손해를 받는 법원, 손해를 배상받는 법원. 2천만 원 손해 배상받으러 가야 돼. 생각해 보시고 어느 법원에 갈 거예요? 이제 민사법원이에요. 민사법원에 2천만 원 민법 불법 행위에 기한 2천만 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손해배상 소송. 이건 들어보셨죠? 그럼 민사 책임을 물어야 된단 말이야. 을이 나를 때렸잖아요. 내가 피해가 났잖아. 근데 또 하나가 있어. 을이 자꾸 사람 때리고 다니면 사회 질서가 어지럽혀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을을 처벌받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뒤에 계신 분. 을을 처벌받게 하려면 뭐 할 거예요? 본인이 맞았어. 그치? 형사. 경찰 수사기관에 일러가지고 검사가 을을 기소해서 이 사람 유죄입니다. 뭐 폭행죄, 상해죄다 해서 유죄, 처벌을 받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가가 존재하면 기본적인 법원이 두 개가 있어요. 뭘까요? 민사법원과 형사법원. 그럼 민사법원에 적용되는 소송법은 무슨 소송법일까요? 잠깐만요. 아니, 민사법원에 적용되는 소송법. 그렇지. 형사법원에 적용되는 소송법은? 그렇죠. 제가 이제 여쭤보는 건 뭐냐면, 만약에 예전 같았으면 사법고시 1,000명이 합격해요. 1,000명이 합격해서 연수원 2년을 마쳐요. 그러면 성적이 좋은 사람 200명이 판사가 된단 말이야. 나머지 500등까지는 검사야. 떨거지는 변호사. 이게 기본이었었어요. 여하튼 자 200명 판사가 있어. 그럼 판사를 전국에 흩어서 배치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일단 기본이 되는 법원에 배치를 해야 되겠죠. 어느 법원에 배치해요? 지금 본인이 대답하셨는데 기본이 되는 법원이 두 개 있어야 된다고 했었잖아요. 민사법원하고 형사법원에 배치하고 그다음에 행정법원은 굉장히 전문적인 법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능력이 되신 분들 중에서 또 뽑아서 행정법원에 배치한단 말이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국의 1심 행정법원에 법관이 뭐 100명 정도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럼 100명 정도가 우리가 면허 취소 사건 차가 늘어나요. 지금 선진국이 됐으니까 자동차가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늘어나죠. 그럼 옛날에 판사 1인당 처리해야 되는 사건 수가 60년대에는 한 달에 10건이었다면 차가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한 달에 100건 이렇게 늘어났어. 본인이 판사야. 아, 그동안 좋았어. 널널하고 수입도 좋고 존경받고 좋았었는데 일요일까지 일해야 돼. 할 거야 안 할 거야? 위임하고 싶어요? 아, 본인이 대통령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할 거야 안 할 거예요? 점점 사건이 늘어나면 왕짜증 나는 거야. 돈 아무리 주고 존경받아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 1차 시험에 해당하는 소송 요건 제도를 왜 만들어놨느냐 그걸 설명드리는 거예요. 지금 제가 힌트를 자꾸 주고 있어요. 자, 사건 수는 행정 사건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판사 1인당 처리해야 되는 한 달에 처리해야 되는 사건 수가 10건에서 100건, 1000건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 그럼 잘라야 되죠. 의미가 없는 사건을 잘라야 된단 말이야. 그 의미가 없는 사건을 자르는 거를 소송 요건 심리라고 그래. 의미가 없는 사건은 남소라고 해요. 뭐 한다고요? 그러니까 소권을 남용한다. 남소. 잘못된 소를 제기하는 거죠. 그래서 소송 요건 심리 1차 시험 두 번째 칸에 소송 요건 심리 제도를 소송 요건을 왜 만들어 놨냐면 남소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남소를 방지하냐면 소송 요건을 해당하지 않는 거. 그걸 불충족이라고 그래요. 불충족. 근데 원고 갑은 소송 요건을 대상적 격, 원고적 격, 피고적 격을 충족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그다음에 피고 A는
소송 요건을 불충족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서로 싸우는 거야. 싸우는데 피고의 주장대로 소송 요건을 불충족하면 남소예요. 남소일 때는 법원이 잘라버려요. 커트 시켜버린단 말이야. 그 커트하는 판결을 뭐라고 하냐면 각하 판결이라고 해요. 각하 판결. 뭐라고요? 아까 판결에다가 앞자리만 달라지는 거예요. 각하 판결. 무슨 판결? 각하 판결. 자, 변호사가 각하 판결 받아왔어, 나한테. 내가 천만적 의뢰했는데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때려 죽여야지. 서울대학교로 나와가지고 각하 판결이나 받아오고 확 농담이고 하여튼 지금 소송요건제도의 취지를 가르쳐 드리는 거야. 수많은 사건이 있기 때문에 걸러줘야 돼. 걸러주는 걸 그냥 유식한 말로 남소방지라고 그래. 소송요건제도의 취지가 뭐라고요? 남소방지. 즉 대원소 전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면 불충족하면 남소이기 때문에 각하 판결을 하는 거예요. 각하 판결. 반면에 원고갑은 내 소송이 남소가 아니다. 소송요건을 충족했다라고 주장. 충족했다. 대원소 전기관을 충족했다. 그래서 원고의 말이 맞으면 법원이 아우 잘하셨네요 하면서 두 번째 심리를 진행하게 돼. 그게 무슨 심리죠? 혹시 거기 글자 적혀 있잖아. 본안 심리야. 본안 심리. 본안 심리가 중요할까요? 요건 심리가 중요할까요? 원고의 입장에서는 어디까지 가야 될 것 같아? 본안 심리까지 가야 돼. 2차 시험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응? 1차 시험을 통과해야 될 거 아니야. 1차 시험을 통과하려면 소송요건 심리를 통과해야 된단 말이야. 소송요건 심리를 통과했다는 말은 남소라는 거예요? 남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남소가 아니라는 거죠. 제대로 소제기하셨네요. 네, 소송요건을 통과하지 못하면 아까 각하 판결 당하는 사건은 남소라는 거죠. 남소. 왜 소송을 제기하고 지랄이야. 피곤해 죽겠는데. 우리 법은 바빠. 이렇게 꺼져. 일상적으로 꺼져 이거야. 제가 이제 이렇게 톤을 좀 높이거나 이렇게 하더라도 거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 초짜니까 전문 용어만 구사하면 힘들잖아. 여러분 알아듣기 쉽게 하는 거예요. 꺼져! 뭐라고요? 무슨 판결? 꺼져 판결이에요. 꺼져 판결. 각하 판결. 꺼져! 자, 각하 판결 당하면은 남소란 얘기예요? 남소가 아니란 얘기예요? 남소란 얘기야, 남소. 원고가 쓸데없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말이에요. 법원 지금 바빠 죽겠는데. 그럼 이제 소송요건을 통과하면 사건이 1000건이었다가 각하 판결 한 반 정도 떨어내면 몇 건으로 줄어요? 500건으로 줄잖아요. 그럼 이제 10명의 법관이 있다. 10명의 법관이 뭐 하나씩 맡아가지고 10명 너무 많고 한 5명이다. 10건씩. 그럼 처리할 수가 있잖아요. 100건씩 이런 식으로. 그게 이제 2번에 본안심리야. 본안심리. 본안심리의 반가로 1번에 본안심리는 뭐 하는 거냐? 법에 위반하는 걸 위법성이라고 해요. 뭐라고요? 위법성. 다른 말로 하자라고 그래. 너 하자 있냐? 이런 용어 들어봤어요? 제가 하자 있는 것 같아. 하자. 하자가 조금 큰 개념이야. 그래서 법에 위반하면 위법하다. 법에 따르면 적법하다. 그래서 세금 1000만 원 갑이 아까 부과받았죠. 그럼 취소송을 제기했어. 서울행정법원에. 원고는 갑, 강남구 세무서장은 피고는 강남구 세무서장. 근데 이제 소송요건을 통과했으니까 남소가 아니잖아요. 그럼 원고 갑하고 또 피고 A하고 본안에서 또 싸우는 거야. 원고 갑은 1000만 원 과세 처분이 위법이라고 하잖아요. 위법. 피고 A는 위법에 받는 말이 적법이에요. 적법. 법에 위반하면 위법. 법에 따르면 적법이에요. 적법. 그래서 원고 갑은 소득세법에 위반해서 위법하니 법에 위반했으니 1000만 원 과세 처분을 취소해 주세요.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게 타당하면 법원이 갑의 소송에 대해서 끌어들이는 판결을 인용 판결이라고 해요. 그 판결에 보면 무슨 판결이 있죠? 인용 판결. 판결 밑에 인용 판결. 당신 말이 맞아. 내가 받아들일게. 인용한다. 인용한다. 그 다음에 피고 A의 말처럼 과세 처분이 적법이면 그것도 꺼져. 이렇게 꺼져. 그때 꺼져는 각하 판결이 아니라 기각 판결이에요. 피고 A의 말이 맞으면 무슨 판결? 기각 판결. 그래서 용어가 각하, 인용, 기각. 크게 판결은 3개예요.
3개. 다시 본안 심리의 결과 처분이 위법하면 무슨 판결? 인용 판결. 인용이 뭐냐면 갑이 과세처분을 취소해 주세요 하면 알았어요. 제가 취소해 드릴게요 해서 과세처분을 취소합니다. 땅땅 하는 거예요. 취소합니다. 과세처분 취소했어. 돈 안 내도 되죠? 구제 받아 못 받아? 구제 받잖아요. 돈 안 내도 되잖아요. 면허 취소당했어. 근데 취소원 가서 내가 운전을 못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면허 취소를 취소합니다 하면 면허 취소가 없어지잖아요. 그럼 운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구제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그렇게 해서 인용 판결을 받아야지만 취소송이니까 취소 판결을 받아야지만 구제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기각 판결 받았어. 구제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러면 1심 재판이 잘못되었다 하면서 2심 재판에 가는 거 또는 3심 법원에 가는 거 이걸 상소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상소. 그래서 1심에서 2심 가는 거는 항소라고 그래요. 따라해보세요. 항소. 항소심 가서도 지면 항소기각이라고 해요. 항소기각. 항소기각 당했으면 2심 법원에서도 진 거예요. 2심은 고등법원이야. 고등법원. 지방법원 이외에 고등법원. 3심은 최고법원. 우리나라의 최고법원이 어딜까요? 대법원. 3심 법원이 대법원. 그래서 2심에서 지면 3심 법원에 간단 말이에요. 3심 법원에 가는 상소를 상고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상고. 이 둘을 합쳐서 상급심에 불복한다 해서 상소라고 그래요. 상소. 그럼 상소는 몇 가지가 있죠? 2가지. 1심에서 2심 법원에 불복하는 거는 항소. 그래서 2심 법원, 고등법원을 항소심 법원이라. 항소심 법원. 야, 오늘 전문용 겁나 많이 배우죠? 그동안 무식하게 살았던 게 느껴지세요? 몰라도 돼. 몰라도 되는데 국민이 자꾸 알면 피곤해진다. 왜? 돈 못 벌으니까. 모를수록 좋은 거다 이거지. 전문가들 왜 존재하죠? 솔까. 전문가들이 왜 전문용어를 쓰죠? 돈 벌려고. 솔까. 지배하려고 쓰는 거 아니야? 너무 쉬운 말을 해버리면 국민이 다 이해한단 말이야. 피곤해. 실체적 진실이잖아 이게. 진짜 진실이잖아. 뭐 법률 용어 아무리 뭐 국민에게 맞게 바꾸자. 개뿔이나 뭐 바꾸긴 뭘 바꿔. 이거 일부 진실이고 또 다른 면이 있어요. 하여튼 여러분 쉽게 이해시키려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전문가 노무사가 되면 겁나 전문용어 쓴단 말이야. 경영상을 해고를 하면 어쩌고저쩌고 막 하고 뭐 일반인 못 알아듣게 막 시범 되잖아요. 여튼 다시 시험으로 와서 1심에서 2심 불복하는 걸 뭐라고 해? 항소. 2심에서 3심 가는 거는 상고. 상고. 대법원을 3심 법원, 대법원, 상고심 법원 다 같은 말이에요. 2개를 합쳐서 뭐라고 하죠? 상소. 윗상자, 윗신급의 소송을 제기한다. 제기한다, 소자. 소가 아래옵니다. 저를 구해주세요. 이게 소란 말이에요, 소. 여하튼,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을 통해서 전체적인 흐름을 본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하면 다시 왼쪽으로 와서 면허 취소가 됐든 과세 처분이 됐든 거부 처분이 됐든 이런 거는 A를 행정청이라고 해요. 행정청. 강남구 세무서장, 강남구청장, 서울지방경찰청장 이런 사람들이 다 A야. 이 A가 면허 취소나 과세하는 거는 침입적 처분이죠. 침입적 처분. 처분은 뭔가 하는 거야. 하는 거. 그 다음에 허가 신청했는데 안 해준다. 의사 표시하면 뭐라고 했었죠 아까? 거부 처분이라고 했죠. 거부 처분. 그래서 처분 등을 없애달라라고 처분을 대상으로 해서 취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조문 안 받지만 그러면 소송 요건에서 대상적격 조문을 만든다. 국회에서 행소법으로 대상적격 조문을 만들려면 처분에 해당해야 된다라고 2조 1항 1호에 처분 등을 써놓는 거예요. 2조 1항 1호에. 처분은 뭔가 하는 거니까 뭔가 하는 건데 이 작위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작위. 작위는 크게 침입적 처분과
거부 처분이 있는 거예요. 거부 처분. 자기의 반대말이 혹시 뭘까요? 부작위. 딱 있잖아요. 딱 대기하고 있잖아. 자기, 부작위. 수익적 처분 허가 신청에 안 해줄 때 허가도 없고 그 다음에 거부 처분도 없고 뭔가 아무것도 안 한 상태란 말이야. 그걸 뭐라고 해요? 부작위. 부작위. 그래서 부작위는 여기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의 대상이에요. 처분이 단순 위법이면 취소송. 중대 명백한 위법이면 무효임을 확인해 주세요. 무효 확인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깔나지 않아? 벌써 딱 됐잖아. 체계가. 안 그래요? 자, 처분이 단순 위법이면 무슨 소송? 취소해 주세요. 라는 취소소송. 중대 명백한 위법이면 무효야. 무효. 무효임을 확인해 주세요. 무효 확인 소송. 처분의 반대말이 뭐죠? 부작위. 똑똑해. 부작위. 부작위일 때 무슨 소송?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이렇게 조문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게 4조 1호, 2호, 3호야. 그 처분 자체를 없애달라는 소송이 맨 위에 보면 맨 위에 보면 로마자 1번에 항고송이죠. 항고. 항이 뭐냐면 대항한다. 대항. 고가 이를 고자. 얘는 권력 관계라고 나와 있는데, 자, 세금부가 강남구 세무서장이 저한테 일방적으로 부과하죠. 면허취소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일방적으로 없애버리죠. 그런 거를 권력 관계라고. 권력 관계. 권력 관계 대항해서 세무부가가 잘못됐으니 이걸 취소해 주세요. 이렇게 이르는 소송이 제일 큰 개념이 맨 위에 로마자 1번의 항고소송이에요. 항고소송. 그거는 면허취소나 과세처분 이 자체를 없애달라는 소송이에요. 근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면허취소, 내가 택시기사야. 면허취소되면 돈 벌어요, 못 벌어요? 못 벌죠. 한 달에 300만 원씩 손해가 난다면 손해. 그리고 제가 소송 안 가도 되는데 소송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변호사 비용 1,000만 원 나가요. 이런 손해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혹시 무슨 소송을 제기할까요? 4번의 3지점에 아까 미리 밑줄 쳐놨는데 손해배상소송이죠. 손해배상소송. 구체적으로는 가로 안에 여기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 국가배상소송. 항상 처분이 위법하다면 위법한 처분 자체를 없애달라는 항고송, 취소송과 그로 인한 손해가 불이익이야. 불이익. 그걸 둘 다 구제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위법한 처분일 때는 항상 처분 자체를 없애달라는 취소송. 그로 인한 손해는 무슨 소송? 손해배상, 국가배상소송. 이 두 가지를 현실에서는 함께 제기, 함께. 이런 걸 관련 청구의 병합이라고 하는데 함께 제기, 함께. 그래서 이제 안보고 해볼까요? 여러분들 보고 하셔야 돼. 저야 워낙 똑똑하니까 뭐 IQ가 200이 넘는데 뭐 여러분 거의 100밖에 안 되잖아, 그죠? 난 200, 한 205쯤 될 것 같아. 근데 술 먹으면 한 199, 그러다 80 될 때도 있어요. A, 앞으로 A라고 할게. A. A가 처분청, 원처분청이에요. A가 첫째, 침익적 처분을 한다. 첫째, 침익적 처분은 직접 상대방에 대한 침익적 처분. 갑이 음주 농도가 0.08 이상이 나와서 술 더럽게 처먹었고 갑에게 면허를 없애는 면허 취소를 한다. 누가 하냐면 요거는 A가 서울에서 일어난 사건이면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무작정 하는 건 아니고 음주 단속을 해요. 음주 단속을 해서 0.08 이상이 나오면 면허 취소라고 법에 써 있어. 그게 우리나라는 삼권 분립이야. 대한민국 국가가 있단 말이야. 국가. 국가는 살아있는 사람의 반대말이야. 살아있는 사람을 자연인이라고 그래. 자연인. 자연인의 반대말이 혹시 뭔지 알아요? 법인이야. 법인. 법으로 만들어놓은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법인. 법인의 대표이사 이렇게 쓰지만 그게 정확한 의미가 뭔지는 잘 모른단 말이야. 하여튼 권리 의무가 귀속하는 자를 법 주체라고 그래. 이제 민법 1차 과목 할 때 하실 거예요. 근데 법 주체인은 살아있는 사람을 자연인, 법으로 만들어놓은 인격체를 뭐라고 해요? 법인. 근데 법인에는 공공 목적 달성하는 법인이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적 회사들, 뭐 주식회사, 삼성전자 이런 데는 사법인이에요. 사법인. 국가는 공법인이겠어요? 사법인이겠어요? 공법인.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잖아. 그래서 국가는 권력을 세 개로 나눠놨어. 상권 분립. 입법부는 혹시 어디죠? 국회죠, 국회. 국회에서 이 법이 뭐냐면 법률을 만드는 거예요. 법률. 법률을 크게 공법률과 공의 반대말이 뭐죠? 사법률이 있어요. 사법률의 대표법이 혹시 무슨 법일까요? 백성민자 민법이에요. 민법. 공법률의 대표법은 혹시 형법이에요. 형법. 근데 우리가 배우는 법은 형법도 아니고 민법도 아니고 뭐죠? 행정쟁송법인데 행정쟁송법은 행정법의 일부분이에요. 원래는 행정법률인데 률을 빼요. 법률. 국회에서 법률을 만드는 부서가 입법부다 이 말이에요. 법률을 만드는 부서. 그래서 국회에서 하는 일이 뭐냐? 입법이다. 법. 법률을 심의 의결한다. 심의 의결. 그래서 국회에서 하는 작용이 뭐냐? 입법 작용. 입법 작용.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면허 취소는 미리 법을 만들어놔야 돼. 행정법. 민법은 단일 법전이지만 행정법은 행정 영역별로 별개의 법이 다 있어요. 법률이. 그러면 혹시 음주 운전했을 때 교통 단속해서 면허 취소한다 또는 면허 정지한다 하는 법은 혹시 무슨 법이겠어요? 오우, 왜 이렇게 똑똑하지? 직장 다녀봤어요? 오, 천재인데? 도로교통법률이야. 도로교통법률. 거기에 보면 요건, 법은 요건과 효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음주 농도가 0.08 이상이면 음주 단속해서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면허 취소하거나 0.08 미만, 0.03 이상이면 1년 이내 범위에서 면허 정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 법을 갑이 운전하고 가다가 빵빵년 2월 1일 날 강남구청 사거리에서 10시경에 음주 단속하는 경찰관 24A한테 걸려갖고 후 벌었는데 0.08 이상이 나오면 A가 보고가 올라가죠. 보고가 올라가서 서울지방경찰청장이 4월 1일 날 갑에게 면허 취소를 하게 되는 이런 흐름이에요. 이와 같이 행정법률을 집행하는 거를 여기 국회는 입법부인데 행정법률을 집행하는 걸 집행부라고 해요. 집행부. 다른 말로 집행부를 행정부라고 해요. 행정부. 그래서 입법부, 행정부 이렇게 돼요. 행정부. 여기 행정부에서 행을 빼면 뭐죠? 정부. 대한민국 정부. 거버먼트예요. 거버먼트. 대한민국 국가의 맨 위에 있는 사람이 누구죠? 대통령. 정부의 수반이죠. 수반. 그 밑에 누가 있죠? 총리, 국무총리. 그 밑에 누가 있죠? 각부 장관이죠. 각부 장관. 이건 대한민국 중앙이야. 중앙. 그다음에 대한민국 내에 광역지자체가 시도가 있어요. 시도. 그 밑에 기초지자체가 시, 군, 구가 있어요. 시군구.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이런 음주 단속과 관련된 면허 취소와 관련된 장관은 누구겠어요? 맞아요.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내 치안 유지하는 거예요. 치안 유지. 그럼 외적의 침부로부터 방어하는 장관은 국방부 장관. 크게 내치 외환 방어잖아요. 행안부 장관, 국방부 장관. 여러분들과 관련된 장관은 누구죠? 여러분들 고용노동부. 노장이지 노장. 고용노동부 장관. 고장 또는 노장. 하여튼 이게 각 부별로 행정법이 다 있는 거예요. 각 부별로. 그래서 이 행안부와 관련된 행정법 중에 하나가 도로교통법률. 이거를 집행하는 게 행정이에요. 행정. 법률을 집행하는 게 행정. 이해가시겠어요? 그 행정법을 집행해서 도로교통법을 구체적 사건에 적용해서 집행한 게 갑에 대한 면허 취소예요. 면허 취소. 이 법률을 집행하는 작용을 행정작용이라고. 행정작용. 법률을 만드는 작용은 입법작용. 법률을 집행하는 작용은 집행작용, 행정작용. 근데 이게
잘못됐을 때 통제해서 국민을 구제하는 작용이 사법작용이에요. 사법작용. 그래서 그 사법작용 설명 들어갈 거예요. 면허추서가 위법하다. 즉 법에 위반했다라고 갑이 판단을 해요. 나는 0.03 또는 음주를 안 했는데 0.08로 인정했으니까 이 면허추서는 도로교통법에 위반해서 위법하다. 이렇게 판단이 들면 갑은 자신의 불이익을 구제받으러 가야 돼.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급행정청 라지 A2에 대한 구제가 뭐죠? 그걸 보고하셔도 된다니까. 허봐 IQ 100분이 안 되잖아. 뭘 이렇게 쪽팔리게. IQ가 낮을수록 좋은 거예요. 높으면 뭐해. 맨 위에 A2 뭐라고 해요? 행정심판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행정심판. 근데 행정심판 안 거치고 바로 소송 가는 게 원칙이야. 소송이 원칙이란 말이에요. 그럼 행정법원에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간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C라고 할게 C. 그럼 이 면허추서는 아까 일방적이니까 일방적인 면허추서에 대해서 없애달라는 소송을 행정소송법에 미리 만들어놔야 돼요. 그게 3조의 항고송이야. 3조 1호에 대항할 항자 이를 고자 항고송. 법전 있어요? 없죠. 준비성이 꽝이야. 농담이야 농담. 법전 없어도 제가 다 준비해 주잖아요. 자, 8페이지 봐요. 8페이지. 행소법 제3조 3조 1호가 무슨 소송이죠? 항고송. 항고송. 아까 그림으로 맨 꼭대기 있는 거죠. 항고송. 권력작용, 면허추서 일방적인 권력작용에 대해서 고 이르는 소송이다. 내용을 보면 행정청이 A예요. A.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처분은 자기라고 그랬어요? 부작이라고 했어요? 자기. 이 사안의 처분은 면허추서 처분이란 말이에요.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이고 2호에 보면 아까 위법한 면허추서 때문에 금전적 피해가 나면 무슨 소송 간다고 했었죠? 손해배상, 국가배상 소송 간다고 했잖아요. 그게 다수설에 의하면 2호에 당사자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당사자송. 이 사안으로 말씀드리면 서울지방경찰청장 행정청의 위법한 면허추서 처분 때문에 발생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구체적으로 말하면 국가배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이에요. 그게 이제 다수설에 의하면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 보기 때문에 다수설에 의하면 당사자송이에요. 그건 나중에 하고. 통상은 이 두 가지 소송을 같이 제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통상은 그 밑에 박스 4조의 1호에 항고송의 종류가 나와 있죠. 1호가 무슨 소송이죠? 통상은 1호의 취소송을 대체로 제기한단 말이에요. 취소해 주세요. 면허추서가 위법하니 면허추서 처분을 취소해 주세요. 이렇게 제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면 행정청에 여기 위법한, 단순 위법한 면허추서 처분 등에 대해서 전부 위법이면 취소해 달라는 소송이에요. 세금 1,000만 원이 부과됐는데 세금 1,000 중에 400이 위법하니 400을 취소하면 600으로 변경되잖아요. 그 변경해 달라는 소송이 무슨 소송이야? 취소송이에요. 취소송. 그래서 위법은 넘어가고 그다음에 만약에 면허수가 중대 명백한 위법이면 2호에 무슨 소송이에요? 무효등 확인소송. 이건 처분의 효력 유무에서 무효 확인소송. 무효 확인소송. 처분의 반대말이 아까 뭐라고 했었죠? 3호에 허가 못 받았다. 아무것도 안 했다. 건축주 갑이 그럼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을 제기하게 되는 거예요. 여하튼 주로 취소송으로 설명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항고송 중에 첫 번째 일방적인 면허추서를 없애달라는 소송이 취소송이고 제가 위법하다면 그로 인한 금전적 피해 2천만 원, 변호사 비용 등은 무슨 소송이에요? 국가배상 소송인데 이게 이제 다설에 의하면 당사자 소송이에요. 3조 1호의 항고송, 3조 2호의 당사소송.
앞에 배운 거 좀만 정리하고 쉽게요. 소송을 제기하는 갑을 뭐라고 하죠? 원고. 소송 제기의 상대방 A를 뭐라고 하죠? 피고. 원고와 피고를 합쳐서 뭐라고 한다고요? 당사자. 당사자의 다툼을 누가 해결하죠? 법원이. 법원의 대답을 뭐라고 하냐면 재판이라고 해요. 재판. 재판 중에 주된 게 뭐예요? 판결이에요. 판결. 그래서 원고 갑은 1차 시험이 뭐죠? 소송 요건 심리. 그래서 원고 갑은 소송 요건을 충족했다고 주장하고 이게 타당하다면 남소예요? 남소가 아니에요. 남소가 아니기 때문에 2차 시험에 해당하는 게 무슨 심리죠? 본안 심리를 하죠. 본안 심리. 피고 A는 소송 요건을 불충족했다고 주장하고 이게 타당하다면 소송이 남소이기 때문에 법원이 꺼져! 무슨 판결? 각하 판결한다. 각하 판결. 각하 판결. 충족하면 본안 심리. 이렇게. 이해하시겠어요? 본안에서 원고 갑과 피고 A가 또 싸우죠. 원고 갑은 면허 취소 처분이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이게 타당하다면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는 판결이 뭐죠? 인용 판결. 구체적으로는 면허 취소를 취소한다라는 이제 취소 판결을 하게 되는 거예요. 취소 판결. 10월 1일 취소 판결을 하면 면허 취소가 사라졌으니까 운전이 가능하게 돼서 구제를 받는다. 그다음에 피고 A는 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이라고 주장하고 이게 타당하다면 무슨 판결? 꺼져! 기각 판결. 여기까지 정리한 거죠. 그래서 갑은 취소를 제기해서 무슨 판결을 받아야 구제가 되는 거예요? 인용 판결, 취소 판결을 받아야 구제가 되는 거예요. 소송 가기 전에 구제하는 수단을 뭐라고 해요? 행정, 심판, 심판. 심판과 소송을 합쳐서 뭐라고 해요? 행정, 쟁송. 거기를 정한 법을 뭐라고 해요? 행정쟁송법.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 소송이 원칙인데 심판은 소송과 다른 점이 또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1교시에 가르쳐드릴 내용이에요. 됐어? 네. 정확히는 모르지만 이런 흐름이구나 정도 알면 돼. 이런 흐름 정도는 여러분들 정도의 능력이면 충분히 파악할 수 있죠. 그리고 제가 물어보면 그건데 조금 이따 물어보잖아요. 근데 그 정도야. 그 정도 하다가 이제 오늘 딱 끝나고 집에 갈 때 뭐였지? 안 보고 생각해. 꺼져! 이거만 생각. 꺼져. 쉬었다 오죠.